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법을 가장 공법답게 강의하는 명작공법 이석규입니다. 자, 오늘 또 변함없이 매일매일 2개 이것이 쌓이면 낙수물이 바위도 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3월 18일자 드디어 건축법 들어옵니다. 용어 진도 그대로 합니다. 용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죠. 옳은 것을 고르라. 건축물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맞네요. 신축, 신증, 개재, 이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니까요. 자, 답은 1번인데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이거나 영어로 or 이렇게 120m 이렇게 이거나 이거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재집은 재해로 멸실이 됐는데 기존 연면적 합계를 기존보다 더 늘려지는다. 이것은 신축.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축을 하면서 기존 용도와 다르거나 연면적을 더 크게 지을 때는 신축허가 받는다는 거 알아놓고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이다. 이게 지금 30일의 시험인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나 공법이 허점이 많아. 여기 또 이전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전은 이제 건축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답이 나왔고 이걸 또 나오면 안 돼. 이거 문제가 약간, 잘 모르고 막 내니까 이런 거거든요. 치밀하지 않잖아요.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내기 바보지요. 내력벽, 기둥. 얘들이 주요 구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기본적 개념을 입으로 외워달라. 자꾸 입으로 5번이고 10번이고 해보셔야 돼요. 주요 구조물을,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내력벽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이다. 이전은 당연히 건축이다.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정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이것은 증축이 해당합니다. 증축이다. 이렇게 증축. 요 정도 문제가 풀리면 55점. 맞습니다. 공부. 자,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이게 지금 5천 이상이고, 16층 이상은 빼고, 바닥 면적 합계 5천 이상의, 얘들이거나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만 찾아라. 5천 이상의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문화집회라도 동식물원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문정이, 판운수기, 운수시설, 터미널 같은 거, 역영이용, 여기 운동이 아니고요.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거, 문화집회, 종교, 문화집회, 종교, 운수, 판운수기, 둘이, 문정이하고 판운수기 나란히 뻗어있는 종합병원 이렇게 꼭 외우셔야 돼요. 문정이, 문화집회, 문정이, 종교. 이때 물론 동식물은 제외하고, 판매운수, 숙박. 숙박, 운수는 역영용, 터미널 같은 거.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따라서 관광휴게시설이 다중이용 건축물 되려면 16층 이상이면 되는데, 16층 이상은 제외하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죠. 이게 2번 나왔는데, 한번 정리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요새 이제 문화재란 말 안 쓰고, 문화유산,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는데, 문화유산, 즉, 문화재로 지정이나 가지정된 등등 이런 문화재 관련된 거라든가, 철도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무한시설, 플랫폼, 보행자시설, 급유, 급수, 급탄설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수문 조작실, 얘들은 건축법 적용 안 하는데,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라고 해야 되는데, 주택은 건축법 적용을 해요. 적용을 받는 걸 찾아야 된다. 이건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고, 적용하지 않는 거. 따라서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입으로 떠들었을 때 답이 찾아지지, 제발 공법은 눈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줄치고 이러면 안 되고, 자꾸 입으로 떠들어보고, 손으로 써보고, 머릿속에 틀 잡아보고, 그림체를 만들어보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적용 대상.
일정 건생. 요건 이제 벌써 제가 이제 19회 때인데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요. 33회 시험에서 34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정 건생은 또 이런 기회로 일정 건생을 외워놔야 국토법 들어갔을 때 뭐 매수 청구할 때 설치할 수 있다. 안 사기로 하면 자연취락지구안에는 뭐 해서 일정 건생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꼭 전체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일정 건생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바닥 면적 합계가 40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링, 골프, 당구, 테니스처럼 제대로 맞아서 죽는 뻗어나가는 것들 다 2종이에요. 장의사 2종이듯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근원, 조사원, 산후조리원 태어나고 고치고 막 이렇게 살리고 하는 것은 1종이거든요. 따라서 이 골프 치고 그 다음에 테니스 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이 30제곱미터 9평 미만이나 1종이니까 그 다음에 일반 흡수 2종이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일용품 소매점은 자, 돈 1,000원 들고 수포 소매점 즉 편의점 들렀다가 그래서 1,000 미만 400이잖아요. 따라서 일정 건생 5번인데 여러분 일정 건생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한 대로 쫙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4번이고 5번이고 소리 내서 쭉 하면서 이 바닥 면적 합계까지 해서 하면 외워지거든요. 외워집니다, 여러분. 자, 수요일자 문제. 그 공작물이죠. 공작물. 시군구에 신고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철탑, 굴뚝 철탑 6m 넘는 것. 따라서 8m니까 신고 대상 맞고, 옹벽 담장 2m 넘는 것. 따라서 4m니까 신고하고, 굴뚝에 올라가서 철탑이 보인다. 꿀뚝 철탑 묶어놓고, 그 다음 지하 대표는 30이 넘어가면 신고하니까 40이니까, 광고파는 광고탑, 장식탑, 첨탑, 각종 탑은 4m를 넘는 거라고, 넘는 거. 쉽게 말하면 초과죠. 4m까지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것들. 제가 주제별로 고루 기출문제를 뽑아서 하니까, 그 장식, 이 공작물 나오면, 신고 대상 나오면 쫙 펼쳐서 한 3번 정도 책을 읽고 넘어가세요. 정상 학원 진도하고 관계없이. 자,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딱 나오죠. 내기, 바보, 지주라고 딱 나오면, 이거 어디다 써먹냐. 이전이라 하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할 때 주요 구조부 내력벽을 해체하여 하면 틀리죠. 주요 구조부 내력벽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내력벽 따라서 비내력벽 기둥 사익 기둥 바닥 최하층 바닥 보 작은 보 지붕털 주계단 외부 계단 처마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익 기둥 최하층 바닥 두 놈이 정답이 되죠. 이거요. 이런 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절대로. 자, 그 다음 목요일 문제. 용도 변경할 때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일단 용도 변경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나 신고하는 거지. 특별시장한테, 특별시장에게, 광역시장에게 그러면 틀려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죠. 1번하고 3번, 그렇죠. 3번.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자, 운동시설이다. 운동시설, 판호수기, 의견호수야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데 허가받는다 해서 틀렸고요. 옳은 것.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그러면, 자, 산업 등 시설군에는 제일 먼저 후진국이 선진국 되려면 산업화를 하려면 공장을 짓고 물건 팔아먹으려면 창고 시설에 갖다 놓는데 운수 시설을 통해서 갖다 놔야 된다. 공장이고 위험하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공장수 5폐수가 나오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 위험한 공장 일하다가 졸면 죽어. 장례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화장장 보내니까 묘지 관련 시설 간다. 그러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간다. 이렇게 같은 군에서 변경이니까 구청장한테 가서 관할 구청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한다라고 답은 딱 나옵니다. 그래서 9개 시설군을 그냥 우리 정상 수업 진도 3, 4월 진도는 관계없이
그 9개 시설구 소리 내서 몇 번 읽어보시고 어느 놈이 어느 군에 속한지 하고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그 다음 반드시 시장문수 구청장라고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1번. 그 다음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틀린 것은, 자, 요런 것들은 허가권자를 좀 잠깐 보면, 허가권자가 원칙으로는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특별시에 광역시 가야 됩니다. 21층 이상 10만 이렇게 소리 안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10만 이상에도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창고를 광역시에 지을 때 광역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관할 구청에 가야 돼요. 공장 창고는 10만 이상이어도 구청장한테 간다. 이렇게 딱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1년 내 신고 대상이면 공사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고 1+1이죠. 그 다음 허가는요. 허가받고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1년 연장해 줄 수 있다. 건축 허가 취소 들어가면 2년, 1년 플러스 신고는 1년, 1년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사전 결정 들어가면, 이 하나 가지고 계산 농화라고 있잖아요. 이 사전 결정 가지고 제가, 2개를 연달아 넣어놨는데, 이렇게, 사전 결정 이 2문제만 하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사실. 건축 허가권자 찾아가서 틀린 거, 사전 결정 신청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받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뭐냐, 어떤 용도가 허용되냐, 어떤 크기로 지을 수 있냐, 이건 이제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관련 부처가 다 협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교통 영향평가서 검토, 환경성 검토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사전 결정이 통지가 되면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라고 해야 되지, 착공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이때 28회 때 착공 신고.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숫자라든가 문장을 입으로 탁탁 외워놔야지 세상에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한단 말을 착공 신고로 싹 바꿔서 출제할 것이라 누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 문장을 자꾸 읽어놓은 사람은 툭 읽다가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각종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거 나오면 거의 보전산지, 계산농하라고 해서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의 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산지는 보전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도시 외 지역에서는 따로 받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보전산지 도시지역 그게 관련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농지 전용 허가, 하천의 점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도 없이 무조건 인정되니까. 요 세 가지는 무조건. 그러면 보전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 안에서만 받은 거로 인정하거든요. 도시지역 외에서는 따로 받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기억, 니은,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농하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의 점용 허가 따라 안 받습니다.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여기서 보전산지는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꼭 여기 연달아 이게 두 번 똑같은 문제로 2번 나온 거예요. 사실 물론 시간차가 있었지만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사전결정은 게임 끝입니다. 자, 우리가 또 건축과제 했고 명장공법은 역시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합격을 믿으시면 공법으로 점수가 나와서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시면 세월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화이팅!